안녕하십니까. 시간의 결을 따라 우리 삶의 진실한 자취를 찾아가는 공간, 이야기 속으로입니다. 이야기 속으로가 준비한 첫 번째 오디오 다큐멘터리는 한 인물의 삶을 조명해 보려 합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빈손으로 태평양을 건너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병든 조국을 위해 그 모든 부귀영화를 미련 없이 던졌던 사람. 권력의 칼날 앞에서도 정직이라는 방패 하나로 당당히 맞섰던 진정한 기업가. 그리고 마지막 떠나는 길, 자신의 모든 것을 사회의 걸음으로 내어준 시대의 검. 바로 유한양행의 설립자, 유일한 박사의 불꽃 같은 일대기입니다. 성공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 유일한의 고뇌와 눈물,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감동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1904년, 쓰러져가는 늙은 제국, 조선의 하늘에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라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거리는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의 단식으로 가득했고, 돌림병마저 창궐에 매일같이 집단에 말린 시신들이 성문 밖으로 실려나가던 참혹한 시절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그 혹독한 암흑기. 평양의 한 상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9살 난 장남을 낯선 이국 땅, 미국으로 떠나보내기로 결심합니다. 배워서 나라를 구하라. 아버지의 그 뼈저린 당부 하나만을 작은 가슴에 품은 소년. 그의 이름은 유일한이었습니다. 태평양의 거친 파도가 작은 배를 집어삼킬 듯 덮쳐오던 수많은 밤. 9살 소년은 뱃멀미와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도 굳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국의 가난, 그리고 부모님의 눈물을 결코 잊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의 항해 끝에 도착한 아메리카 대륙은 결코 동화 속의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동양에서 온 깡마르고 작은 소년을 반긴 것은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와 백인 사회의 냉혹한 인종차별이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 당장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거웠던 유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거친 노동 현장으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새벽별을 보며 차가운 길거리를 맨발로 뛰어다니며 신문을 팔았고, 남들이 꺼리는 구두 닦기, 통을 맸습니다. 방학이면 네브래스카의 광활한 옥수수 밭에서 손이 부르트고 피가 나도록 밭을 맸습니다. 덩치 큰 백인 인부들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그는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지독한 고아기의 땀방울 속에서 소녀는 어느덧 누구보다 단단한 조선의 청년으로 여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뼈가 부서지듯 고되더라도 이깟 일로 쓰러질 수는 없소. 저들이 나를 깔볼수록 내 피 속에는 끈질긴 조선의 혼이 더욱 뜨겁게 끓어오를 뿐이요. 조국을 위해 무언가 하려면 내 스스로 이 지독한 가난과 차별을 뚫고 낯선 땅에서 굳건히 서야만 하오. 그의 강인한 의지는 결국 백인들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미시간 대학이라는 좁은 문을 당당히 뚫어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 유이라는 남의 밑에서 일하는 안정된 직장 대신 자신의 운명을 건 놀라운 승부수를 던집니다. 1922년 대학 동창과 함께 숙주나물 통조림 회사인 라초이 식품 회사를 창업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인들에게 동양의 식재료는 낯설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이라는 중국 요리가 미국에서 서서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신선한 숙주나물을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유리병에 담아 파는 기발한 발상, 그리고 무엇보다 속이지 않는 정직한 품질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부패한 재료는 가차없이 버렸고 최고의 품질만을 고집했습니다. 유일한의 이 무식할 정도의 뚝심은 미국 시장의 심장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라초이의 숙주나물 통조림은 날개가 돋친 듯 팔려나갔고, 설립 직후부터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며 미국 전역의 식료품점을 휩쓸었습니다. 보시오. 조선 사람의 근면함과 정직함은 세계 어디서든 이 콧대 높은 미국 땅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똑똑히 증명하지 않았어. 요행을 바라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정당하게 땀 흘린 대가는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요. 가난과 전염병을 피해 빈손으로 조선을 떠났던 9살 소년. 그는 불과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미국 주류사회가 인정하는 백만장자, 가장 성공한 동양인 청년 사업가로 우뚝 섰습니다. 완벽한 아메리칸 드림의 실현이었습니다. 이제 그 앞에는 아쉬울 것 없는 탄탄대로의 부와 명예만이 놓여 있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미국에 남아 편안한 여생을 즐기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 섰을 때 유일한의 시선은 화려한 뉴욕의 마천루가 아닌 태평양 너머 여전히 일제의 압제와 질병이라는 어둠 속에 갇힌 척박한 조국 조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2장 귀환, 돈보다 생명, 조국에 뿌린 버드나무. 1926년 숙주나물 통조림회사 라추이의 대성공으로 청년 갑부가 된 유일한. 그의 미국 생활은 감히 조선의 청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림 같은 대저택, 남부럽지 않은 엄청난 부, 그리고 미국 주류 사회의 융숭한 대접. 그가 손을 뻗으면 아메리칸 드림의 달콤한 열매가 언제든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국에 남겨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잠시 조선 땅을 밟은 유일한 22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습니다. 금이 환향한 아들을 맞이하는 가족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지만 정작 유일한의 눈동자는 기쁨 대신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충격으로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2년 만에 마주한 조국의 민낯은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일제의 혹독한 수탈 아래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거리에는 영양실조와 전염병으로 뼈만 남은 사람들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폐결핵과 피부병으로 아이들이 길가에서 덧없이 목숨을 잃어가는 생조. 그것이 바로 1926년 빼앗긴 들에 서 있는 조선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오호 통제라, 이게 정녕 내 조국이란 말인가? 나는 저 화려한 미국 땅에서 배불리 먹고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내 핏줄들은 길바닥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니. 통조림 100만 개를 팔아 거부가 된들 무슨 소용이요? 내 동포 하나 살리지 못하는 돈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이 처참한 광경 앞에서 유일한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생일대의 가장 위대한,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피땀 흘려 일군 미국에서의 모든 부와 안락함을 미련 없이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유일한은 곧바로 라초이 회사의 자기 지분을 모두 처분해버립니다. 동업자들은 미쳤다며 만류했지만 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둑한 현금을 챙긴 그가 다시 향한 곳은 안락한 뉴욕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절망의 땅, 식민지 조선이었습니다. 1926년 12월 경성 종로이가 굳게 닫혀있던 한 건물의 문이 활짝 열리며 낯선 간판 하나가 내걸립니다. 간판에 새겨진 이름은 유한양행. 무성한 잎을 들이운 한 그루의 버드나무 로고. 그것은 뚜렷볕에 지친 백성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어떤 모진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겠다는 유일한의 굳은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의료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약이라고는 정체 모를 나무 뿌리를 달인 물이나 색소만 탄 엉터리 가짜 약인 매약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파도 과학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으니 무당을 부르거나 미신에 기대다 목숨을 잃는 일이 다반사였죠. 이 땅에서 미신과 가짜 약을 싹 다 몰아내야 하오. 건강한 국민만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소이다. 병든 몸으로 어찌 독립을 외치고 쇠약한 몸으로 어찌 일제와 싸울 수 있겠소. 우리 동포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정직하고 정확한 서양의 의약품이요. 유일한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효능이 입증된 서양의 현대식 의약품들을 과감하게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을 죽음으로 몰아넣던 공포의 질병, 폐결핵 치료제를 들여왔고 기생충약과 피부병 약을 보급했습니다. 단순히 수입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약값이 비싸 엄두도 못 내는 서민들을 위해 유한양행은 자체적으로 진통소염제 안티프라민을 개발해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아픈 곳에 바를 수 있었던 이 까만 철통 속의 약은 멍든 조선 민중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만병통치약이자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유한양행이 파는 것은 약이 아니라
정직이요. 그리고 그 정직은 우리 동포들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이요. 돈은 이윤을 남기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법이요. 미국의 백만장자 자리를 박차고 돌아와 척박한 조국에 생명의 씨앗을 뿌린 남자. 민중들은 정직한 약을 파는 유한양행에 절대적인 지지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회사는 나날이 성장했고 버드나무의 뿌리는 조선 팔도에 깊고 튼튼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민중의 사랑을 받으며 커가는 유한양행을 탐욕스러운 일제의 눈먼 권력이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었습니다. 유일한과 유한양행의 앞에는 가난이나 질병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혹한 시련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3장 신념, 타협 없는 정직, 위기를 돌파하다. 196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격동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서슬퍼런 군사정권의 서릿발 아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권력의 눈치를 살펴야만 했습니다. 이른바 정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기업인들이 권력자들에게 거액의 뒷돈을 상납하던 야만의 시대. 아무리 정직하게 기업을 읽었다 해도 권력의 미움을 사면 하루아침에 회사가 공중분해되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어느 날 유한양행의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권의 실세들이 보낸 하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대기업 회장들은 이미 알아서 수억 원씩의 돈 보따리를 갖다 바친 뒤였습니다. 하지만 백발이 성성한 유일한 박사는 그들의 서슬퍼런 협박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내 회사의 돈은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약을 사며 내어준 생명 같은 돈이오. 기업이 좋은 약을 만들어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어 나라 살림을 돕는 것이 애국이지. 어찌 권력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이 기업의 도리란 말이오? 나는 단 한 푼도 내어줄 수 없소이다. 거절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괘씸죄에 단단히 걸린 유한양행에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가혹한 세무조사가 들이닥쳤습니다. 국세청에 정예요원 수십 명이 투입되어 회사 장부는 물론 유일한 박사의 개인 자산, 심지어 공장 구석구석의 먼지까지 탈탈 털기 시작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은 없다. 그것이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권력의 지시를 받은 조사관들은 어떻게든 유한양행을 무너뜨릴 꼬투리를 찾아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숨막히는 조사 기간이 장장 20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파고들던 세무조사관들의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당혹감과 경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먼지가 나지 않았습니다. 단 1원의 탈세도, 단 한 장의 이중장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입약품의 단가를 낮춰서 계산했다며 세관에서 세금을 깎아주려 한 것마저도 국가에 낼 세금을 속일 수 없다며 자진해서 원래대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기록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쓰는 연필 한 자루조차 개인 용도로 쓰지 않은 철저한 기록들 뿐이었습니다. 기업을 파괴하러 왔던 세무조사관들이 도리어 그 완벽한 투명함과 애국심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군사정권조차 이 경이로운 기업 앞에서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유한양행은 털면 털수록 모범적인 기업이라는 사실만 세상에 증명하며 오히려 국가로부터 최고 영예의 동탑산업훈장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유일한으로 하여금 이토록 지독할 만큼 투명한 경영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오직 이윤만을 쫓는 것이 상식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입니다. 그 해답은 유일한 박사가 평생 가슴에 품고 있던 남다른 기업관에 있었습니다. 유일한은 이미 1930년대부터 기업의 주인은 개인이 아니라 그 기업을 키워낸 사회와 직원들이라는 놀라운 철학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국내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해 자신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단기적인 복리가 아니라 오랜 시간 뚝심 있게 신뢰를 쌓아 올리는 복리의 마법을 아는 진정한 경영자. 회사가 투명해야만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며 그것이 결국 기업을 수백 년 이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눈앞에 커다란 이익이 유혹할 때가 참으로 많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기업이란 내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오. 사회라는 커다란 밭에서 직원들의 땀을 거름 삼아 자라나는 나무와 같소이다. 그 나무가 맺은 과실은 반드시 그 나무를 키워준 사회와 직원들에게 정직하게 돌아가야 하오. 투명함이야말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본인 것이오. 위기를 피하지 않고 오직 정직이라는 정면 돌파로 거대한 권력의 산을 넘어선 유일한 그의 타협 없는 신념은 유한양행을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거목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존경을 받던 그 순간 유일한 박사는 세상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또 다른 거대한 폭탄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헌신, 혈연을 넘어선 아름다운 퇴장. 1960년대 후반, 대한민국 경제가 압축 성장을 거듭하며 덩치를 키워가던 시기, 굴지의 대기업 창업주들은 서서히 자신의 핏줄, 즉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한 치열한 승계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창업주가 세운 기업은 곧 그 가문의 영원한 소유물이라는 것이 당시 대한민국 사회의 당연한 상식이자 묵시적인 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른을 훌쩍 넘긴 백발의 노경영자 유일한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조직이 방대해질수록 그는 한 가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과연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천 명 직원의 밥줄이 걸린 회사를 맡기는 것이 옳은 일인가? 회사가 작을 때는 가족이 힘을 합쳐 키우는 것이 맞을지 모르오. 허나 이제 유한양행은 수많은 직원들의 땀과 국민들의 믿음으로 굴러가는 거대한 수레바퀴요. 내 아들이라고 해서, 내 핏줄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이 거대한 수레의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요. 무능한 자식이 회사를 맡으면 그 회사는 무너지고 수많은 직원이 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요. 1969년 유일한 박사는 대한민국 재계에 벼락 같은 충격을 안겨줍니다. 당시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하나뿐인 외아들과 핵심 요직에 있던 조카를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혈육들을 가차없이 해고해버렸습니다. 가족들의 서운함과 주변의 만류가 극에 달했지만 그의 결단은 바위처럼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창업주의 핏줄이 아닌 평사원으로 입사해 가장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직원 조건순에게 사장직을 물려줍니다.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최초의 전문 경영인 체제가 탄생하는 참으로 경이롭고도 파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회사는 능력 있는 자가 이끌어야 한다. 그 평범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원칙을 유일한은 자신의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며 실천해냈습니다. 혈연의 고리를 끊어낸 유한양행은 오히려 더 투명하고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준비한 위대한 퇴장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1971년 3월 11일, 한평생 조국과 민족, 그리고 정직이라는 두 글자만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거목이 마침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76세. 유일한 박사의 영면 소식에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유언장이 세상에 공개되는 날, 변호사가 낭독하는 유언장 내용에 유가족은 물론 온 국민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남긴 그의 마지막 유산은 세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가혹하리만치 단호하고 또 숭고했습니다. 첫째, 나의 첫째 딸 유재라에게는 유한중 고등학교 안에 있는 내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주노라. 그 땅을 유한동산으로 꾸며 어린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게 해다오. 둘째, 나의 아들 유일선에게는 대학 졸업 때까지 필요한 학자금 1만 달러만을 남기노라. 너는 이미 스스로 일해 먹고 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 더 이상의 재산은 네게 독이 될 뿐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살아가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소유의 유한양행 주식을 포함한 남은 재산 전부는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기금에 기증하노라.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은 모두 나를 키워준 사회와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위해 쓰여야만 하오. 자신의 피부치에게는 단 한 푼의 주식도 현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설립한 학교의 아이들이 뛰놀 동산을 가꾸라는 숙제만을 딸에게 남겼을 뿐입니다.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한평생 입버릇처럼 하던 그 약속을 죽음의 순간에 전 재산 사회 환원이라는 행동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낸 것입니다. 가진 자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 노블레스 오블리주. 유일한 박사는 앙상한 겨울나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털어내고 우리 사회에 가장 푸르고 거대한 버드나무 숲을 남긴 채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제오장, 종막, 우리 가슴에 남은 영원한 거목. 1971년 온 국민의 애도 속에 세상을 떠난 유일한 그가 우리 곁을 떠난 지도 어느덧 반세기가 훌쩍 넘게 흘렀습니다. 종로 이가의 작은 약방, 척박한 식민지 땅에 심어졌던 한 그루의 어린 버드나무는 오늘날 대한민국 제약 산업을 이끄는 거대하고 푸른 숲으로 성장했습니다. 창업주의 핏줄이 단 한 명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회사.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노사 분규 한 번 없이 직원들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는 기업. 유한양행은 오늘날까지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그가 남긴 투명하고 정직한 씨앗이 얼마나 위대한 열매를 맺는지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숨가쁜 산업화의 수레바퀴를 돌리며 살아온 세월. 우리 세대는 참으로 고단하고 치열한 격동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견뎌왔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고자 내 자식만큼은 배불리 먹이고자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날들. 때로는 눈앞의 이익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쫓던 시대의 거친 파도에 휩쓸리기도 했습니다. 그 숨가빴던 세월을 지나 인생의 황혼역에 선 지금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을 관통하며 오직 정직 하나로 세상을 이겨낸 유일한 박사의 삶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무겁고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부란 무엇인가? 진정한 어른의 뒷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양심을 파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요. 돈은 쓰이면 사라지지만 정직과 신용은 100년을 넘어 1000년을 가는 영원한 자본이요. 나 유일한은 떠나지만 내가 조국에 심은 정직의 버드나무가 고단한 우리 국민들에게 영원한 쉼터가 되기를 간절히, 참으로 간절히 바라오. 가난한 조선의 9살 소년으로 태어나 낯선 미국 땅에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일궈낸 막대한 부.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영광을 미련 없이 버리고 병든 조국과 헐벗은 동포를 위해 기꺼이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권력의 칼날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푸른 대나무 같은 원칙, 피부치에게조차 특권을 허락하지 않았던 매서운 결단, 그리고 마지막 떠나는 길, 자신이 평생 거둔 모든 과실을 아낌없이 사회에 돌려주고 떠난 위대한 빈손,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이라는 그 이름처럼 그는 우리 역사에 2번 다시 없을 단 하나의 거목이었습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꼿꼿하게 서 있던 시대의 큰 어른. 오늘 밤 우리는 정직이라는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기고 떠난 그 아름다운 뒷모습을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